자, 페이지 110 몇 쪽이라고요? 4쪽. 네, 페이지 114쪽 전자기 유도 현상 해볼게요.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는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평생 써먹는 겁니다. 평생. 자, 보다 외부 자기력 선속 변화에 의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자, 여기서 보면 자기력 선속이라고 나왔어요. 자기력 선속의 변화고 뭐다? 델타 파이. 파이는 뭐였더라? 우리 자기장 하면서 배웠잖아요. B 곱하기 A.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 곧 자기장의 변화등. 아니면 도선의 면적이 바뀌든 상관없이 그 면적을, 코일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 줄여서 자속이라 하거든요. 그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뭐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곧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나타낸 겁니다. 저게 발견돼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고, 그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명이라는, 기술 문명이라는 거, 기술 문명은 여러분들 전기가 발견되기 전, 후로 나눠져요. 여러분 전기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 없이 가지고 있던 기술 몇 개 없어요. 엔진은 전기 없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동차, 초기 자동차는 전기 없어도 갔어. 그렇잖아. 근데 지금 자동차에 전기를 빼고 생각합시다. 뭔가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센서들 이건 다 전기 갖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전기 없이 한 달만 사세요 그러면 화낼걸요? 할 게 없어. 니들은 그거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빡치면서 살긴 하겠지. 근데 니들은 너무 당황할 거야. 뭐 없어서 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전기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놀 때 전기 없어도 잘 놀았거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없어도 잘 놀았어. 스마트폰이 없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잘 놀았다고. 이씨. 뭐하고 놀았어? 땅 파고 놀았다. 됐냐? 놀 건 많아요. 애들을 한 10명만 모아주잖아? 잘 놀아. 뭘 하든. 어떤 조건이든지 잘 놀 수 있어요. 왜? 할 게 없으면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는다고. 아 진짜. 자 어찌됐든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저거다 라는 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전류 방향,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렌츠 법칙.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력 선속을 방해하려는 쪽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변화 방해. 네? 아이씨 중요한 걸 빼먹네.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핵심은 뭐다? 그냥 방해가 아니라 변화 방해란 말이 핵심이에요. 저 변화 방해란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저게 이해가 되면 전자기 유도는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전자기 유도 현상의 핵심이 되는 식은 다 패러데이 법칙 가지고 하는 겁니다. E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파이는 뭐라고? B 곱하기 A라고.
요 2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도. 기전력이에요. 기전력은 뭐? 전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유도 기전력의 단위는 당연히 전압이니까 볼트예요. 마이너스가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형성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렌즈 법칙이에요. N은 가문수 고리가 여러 개 있을 때 흐르가 시간당 자속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게 전자기 유도연서에 나오는 세 가지 메인이 저겁니다. 자, 그래놓고 가장 일반적인 요 그림, 자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전구를 연결했어요. 이 전구는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지금 그림만 봐선 들어올 수가 없죠. 전지가 없잖아요, 건전지가. 그런데 여기서 자석을 매우 빠른 속도로 얘를 접근을 시켜요.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 뭘 느껴요?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어느 쪽 방향이죠? N극에서 나오니까 요 아래쪽 방향이 자기장이죠. 요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지는 걸 느꼈다고. 얘는 어떤 변화를 느꼈다고?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느꼈단 말이야. 얘가 변화를 느꼈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얘는 뭐가?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 자체도 뭘 만든다? 자기장을 만든다. 그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세졌다고. 이게 싫은 거야. 그럼 이 변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어떻게 된다고?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위쪽이 되면 되겠죠. 그냥 방해가 아니라 변화 방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다고? 유도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느 쪽이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쪽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져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위쪽. 그래서 아래쪽으로 세지는 걸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잖아. 변화 방해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됐어요? 요 자석에. 여기서 기어 나가니까 위에가 N극이 됐죠. 그래서 N극이 다가오니까 여기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서? N극으로 만들어서 얘가 다가오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오면 밉니다. 가면 땡기겠죠.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자, 이번에는 S극이 도망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습니다. S극의 자기장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죠. 요 자기장이 얘는 점차 세진 걸 느껴. 자, 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증가한 걸 느껴, 감소한 걸 느껴. 멀어졌으니까 감소한 걸 느꼈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얘는 유도 전류 흐를 거고, 그럼 얘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또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야 아래야. 변화 방해니까. 그냥 방해가 아니라 변화 방해. 이씨, 넌 방해잖아 그건. 그냥 방해라고 그거는. 위니까 아래 이게 아니라고. 위로 가는 자기장이 줄었지. 이게 싫어. 이게 싫다고. 그럼 여기서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위가 돼야 돼, 아래가 돼야 돼. 아래가 되면 이 위쪽 자기장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대호야? 대꾸를 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꾸를 하라고. 그럼 얘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야 아래야? 위. 왜? 위에가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 비슷해야. 위로 가는 자기장이 약해져서 그 위로 가는 자기장이 약해진 걸 조금이나마 상쇄시키려면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위가 돼야 된다고. 됐지? 아우 저씨. 똑같아질 수는 없어.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역학적이라니까 보존돼 뭐 이런 개념이라서 자 어쨌든 이건 그래서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똑같네 이거랑. 유도 전류 방향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르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됐다?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위쪽이 됐으니까 샤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가 자석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위쪽이 N극이 됐죠?
N극이 배수기니까 얘가 땡기겠죠. 그래서 가니까 땡겨요. 오니까 밀어요. 그래서 오면 밀고 가면 땡깁니다. 변태. 성격 변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다가가면 밀치고 멀어지면 땡기고. 자, 변화 방해라는 말을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뭘 해야 되냐? 이게 다예요. 상호 유도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조금 변형된 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 요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여기가 자기장이 요 방향이에요. 자, 요걸 뜻하는 건 뭐예요? 자기장이 이 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시. 요러한 원형 고리가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어요. 자,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 같아요? 느낌상? 2번과 4번 같겠죠? 1번, 5번이에요 라는 또라이는 없어요. 3번은 왜 안 흐르죠? 자기장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여 가더라도 요 동그라미를,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태호야, 2번 위치에서 이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설명해봐. 이게 나오는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걸 줄이려면 그렇지. 들어가야 돼. 유도 전류가 많은 데가 들어가면 돼. 그래. 그래서 얘는 여기는 자기장이 없었는데 여기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어.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되면 요 면적을 통과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진다. 그걸 방향은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맞지요? A단 4번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지. 설명해봐야지. 쟤는 저 2번이랑 반대로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죽을래요? 들어가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 와씨, 여긴 들어가는 자기장은 있지도 않아요. 나오는 게 많아지니까. 나오는 게 뭘 많아져? 여기 있던 놈 일로 가는다. 아유, 여기가 시계면 여긴 반시계. 죽는다 아주. 윤서우 씨가 나랑 1대1로 얘기하는데 쟤랑 같이 얘기했거든. 거의 목소리를 뻗었어. 여기 시계, 여기 잡아, 설명해. 반시계예요. 잡아 보지도 않지. 어휴, 어떤 뭐가 있어? 이 4번에서는 지금 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 자기장 영역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되면 어떤 변화를 느끼냐고. 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숫자가 더 가야 되니까. 뭐? 많아져 적어져? 저 적어지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요. 아 유도절이니까 나와요. 나오는 게 줄어드니까 그거 방해하려고. 이제 알아먹었네 좀. 아우 씨. 그래서 유도 전류가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이게 시계니까 이건 반시계겠지. 도움 안 된다고. 이해 한 번만 하라고. 인간들이 참. 한 번만 하면 될 걸 한 번은 안 해. 그래놓고 이거니 나중에. 자, 그래서 유도 전류가 저렇게 흐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실상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축전기. 아닌데 그거. 발전기. 발전 축전기는 그거 아니야. 발전기. 알겠어. 나도 주먹에 잘못 나간 것 같아. 발전기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는 뭔가 움직여서 뭔가 전기가 만들어진 느낌. 그러면 나 전자기 유도로 생각해도 무방해요. 또 뭐 있을까요?
많아. 카드, 신용카드든 교통카드든 신용카드, 교통카드 다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야. 뭐야? 많다니까 2개 하고 끝났어. 방법용 세우는 거. 도난 방지. 마트에서 또는 서점에서 뭔가 바코드 안 찍고 지나가면 삐삐삐 오는 거 그거 도난 방지기 전자기도 이용한 거 맞아요. 또요. 인덕션. 인덕션 뭔지 알죠? 그 인덕션 그 판때기에서 판때기가 되게 얇잖아요. 단지 자기장 변화만 만드는 거예요. 콜이 있어서. 근데 그 인덕션에 그런 빨간 불빛 나오는 거 그냥 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 인덕션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빨갛게 되는 거 손을 한번 대봐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빨갛게 해놓고 꼭 해봐야 돼. 손이 닿기 직전에 안 닿을 거예요. 보통 무식하게 푹 되는 인간은 없으니까 다 점점점 다가오면 개 뜨거워지는 거 느끼기 때문에 못 돼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야? 별 얘기를 다 해야 돼. 그냥 인덕션은 인덕션 전용 냄비가 따로 있어야 돼요. 냄비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돼 있거든. 이게 없는 거는 인덕션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갑자기 인덕션으로 다 바꿔버려? 냄비도 다 사야 돼.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인덕션을 두 개는 인덕션용으로 쓰고 하나는 기존 냄비도 깨끗한 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 빨갛게 네가 있던 빨간 거 있죠. 이거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전기 난로가 똑같아요. 코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빨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야. 난로야 난로 그냥. 난로 판때기 핫플레이트야. 거기 위에 기존에 있는 냄비 올리면 뜨거워지니까 물 끓으니까 기존 냄비도 쓸 수 있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꿀 때는 기존 냄비도 이제 오래됐잖아, 그치? 그 인덕션 전용도 많이 샀어. 그러면 그거 빼버리죠. 왜? 여러분들 가스레인지를 보다 인덕션을 선호한 이유 안 더워요. 요리하는 사람이 불이 확 여기서 전기 난로 와 빨간색으로 안 그래도 뜨거운데 물 끓고 요리하다 뜨거워 죽겠는데 이 열기 때문에 너무 뜨겁거든요. 근데 인덕션 판때기는 하나는 안 뜨거워요. 냄비만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하는 입장에서 특히 여름철에 땀 쏟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화상의 위험도 많이 줄고요. 불 자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냄비에서 뭐 어떻게 뜨거운 것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불에 의해서 화재 위험 이런 것도 좀 줄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덕션을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써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샤브샤브집 가면 다 인덕션이잖아. 요즘 샤브집 이제 누가 가스불 켜고 안 하잖아. 인덕션 켜고 먹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덥지가 않아요. 덜 더워. 진짜 좋은 겨울철에는 나쁜가? 겨울철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 먹으면서 어찌됐든 인덕션 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무선 충전 있죠. 무선 충전기가 자기장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 배터리에서 자기장 변화 때문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해서 배터리가 충전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 또 그럼 안에서 막 돌아가요. 뭐라고요? 무선 충전기 자기장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안에서 막 돌아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걸 쓰면 돼요. 지금 전류값도 바뀌고요. 전류 방향도 바뀌죠. 그럼 시시각각 자기장의 색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죠. 네가 쓰는 전기가 다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꽂으면 알아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돌리고 뭔가 번잡스럽지 않냐. 충전하는데 뭔가 자꾸 돌아가야 되고 핸드폰 배터리가 막 돌아. 야씨 세탁기인 줄. 자 그래서 금속 탐지기 또 마찬가지 전자기 유도형은 겁니다. 자기장이 있는데 금속이 지나가 그 금속이 하나의 코일이 된 거야. 거기서 유도조류가 흐르죠. 그 유도조류가 일어나는 걸 잡아내는 거예요. 또 과속 방지 카메라 있죠. 과속을 여러분들
스피드, 속도 위반을 측정하는 카메라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은 게 이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그 밑에 카메라 위쪽 아래쪽에 좀 앞쪽에 아스팔트가 얇게 얇은 선으로 뭔가 잘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선처럼 뭔가 칼 내리시 이렇게 거기에 코일을 박은 거예요. 전류 흘려. 자동차도 쇠똥이잖아. 지나가잖아.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근데 얘가 속도에 따라서 유도 전류 값이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서 유도 전류 흐르는 거, 여기서 유도 전류 흐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유도 전류 흐르는 순간, 여기서 유도 전류 흐르는 순간, 그럼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그 시간 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 통과했다, 몇 초가 걸렸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순간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넘으면 번쩍. 아니다, 그냥 지나가면 다 번쩍번쩍해요. 카메라는 다 찍어요.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번쩍번쩍 찍어. 그래서 위반 차량만 차 주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죠. 속도, 그다음에 운전자 얼굴, 그다음에 넘버, 차량 넘버. 옆좌석은 지워져요. 기분이 나빠요. 그 노란색 노란색 종이에 오는 거 아니에요? 노란색 종이가 뭔 얘기야? 그거 뭐냐, 차 번호랑 그 노란색 종이 오거든요. 항상 걸리면. 항상은 뭐야? 아빠가 많이 위반을 해? 아빠가 맨날 저 데려다 주느라고 여기서 맨날 위반이 되더라고. 맨날까지는 아니고 한 2달에 한 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게 싸야 3만 원, 4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와, 좀 자중 좀 하시라고. 그게 맞아요. 날라오는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줘요. 누군지 알아요. 대충 보면. 근데 운전석 옆자리는 모자이크. 모자이크하는 이유는 사상을 보여요. 이거 예전에 한번 내가 운전하다가 찍혔는데 옆자리에 사람이 나왔는데 옆자리에 사람이 적절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야. 걸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빡쳐가지고 내가 위반한 건 맞다. 근데 내가 이걸 너 때문에 걸리는 게 맞겠냐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겼거든요. 아, 이건 맞아. 서상을 보는 맞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들 때문에 나쁘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겼거든. 판례가 있잖아. 그래서 옆자리에 친절하게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 진짜. 근데 모자이크 처리하면 내가 또 옆자리 있는 사람 내가 또 범죄자가 된 느낌이잖아.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요즘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일반적인 건 이거고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이동식 카메라 가지고 거치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 운전자 높이에 박스형이라고 있는 거 있어요. 박스형이.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카메라가 거기 있는데 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드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거는 거기서 전파가 나오는데 튕겨서 대대로 오거든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을 때하고 나를 향해 다가올 때 튕겨올 때하고의 진동수가 달라져요. 다가올 때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그걸 이용하는 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게 있고요. 또 다른 카메라가 또 있어요. 고속도로 가게 되면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넌 알겠다. 그 인천대교 넘어가다 보면은 항상 구간 단속이 나오잖아요. 그치? 시작점, 종료점 딱 나와요. 그럼 뭐냐면 이게 딱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평균이 얼마, 시속이 100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 거리를 시속 100으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보다 한참 짧게 갔네? 과속이야.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근데 난 경험상 무식하게 여기 시작할 때 카메라가 있고요. 끝날 때 카메라가 있어요. 난 이게 당연히 시작, 끝 이것만 하는 줄 알았어. 제가 일산에서 오는데 구간 단속을 하는데 요거는 다 저쪽 강변 북로만 하는 거야. 근데 난 중간에 빠지는 거거든. 난 상관없잖아. 붕 하고 왔죠. 슝 안녕. 난 그거 관계 없은 줄 알고 왔어. 근데 이 카메라는 시작 끝도 하지만 이 순간의 순간 속도도 이걸로 하는 거야. 좋은 카메라. 찍혔네. 아니 다 그런 거지. 바보였던 거니 내가. 찍혔네. 냈죠. 그래서 4만 원 냈나? 세금 나갔네. 자, 그래서 저런 것들. 그다음 여러분들 마이크.
스피커하고 반대 개념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도 전자기 유도예요. 스피커나 마이크는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자석이 있고 거기에 코일 뭉치가 있어요.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얘가 힘을 받아서 앞뒤로 흔들리면 이건 스피커예요. 거꾸로 내가 말을 하면 여기서 말을 하게 될 때 이 얇은 막을 내가 흔들어 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마이크 한번 열어보면 얇은 막이 있고요. 킨 상태에서 그 얇은 막 한번 눌러봐. 빡빡빡빡 소리 난다고. 요거를 내가 말을 하면서 흔들어 주는 거여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소리를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얇은 막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자석 안에서 코일이 흔들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를 앰프로 보내주고 거기서 스피커에 다시 또 그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이용하는 거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는 거. 오케이. 자, 디귿자형 도전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상호유도 하겠습니다. 디귿자형 우선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알아도 잘 찾아. 자,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된 막대가 있었는데 이 금속 막대를 내가 잡아 당길 거예요. 이 폭은 L이었고요. 얘가 속도가 V가 되게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잡아 당길 거고요. 얘가 T초가 지났더니 델타 T초가 지났더니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실제 요 간 거리는 얼마야? V 곱하기 델타 T만큼의 거리를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얘 보세요. 일단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이 막대기는. 왜? 처음에는 요게 회로였다. 면적이 요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왔다.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나와야겠죠.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 막대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됐지요? 유도 기전력을 구해볼게요. 유도 기전력. E는 패러데이 법칙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는 방향이 있는데 전류 방향 잡았어요. 버려. N은 가문수인데 이 코일은 하나뿐이 없어요. 가문수 1이에요. 걔도 날릴 거야.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B가 바뀌어요? A가 바뀌어요? B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바뀌는 거죠. 그럼 B는 바깥으로 뺄게요. 그럼 B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A가 되겠죠? 그런데 면적 변화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면 되겠죠? 가로가 얼마? 세로가 L, 가로가 V 델타 T, 델타 T. 그래서 델타 T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식 E는 B, L, V가 나옵니다. 요거는 요 자기장이 길이가 일정할 때만 돼요. 삼각형도 안 돼. 삼각형일 때는 또 뭐 해야 돼? 이거를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미분해야 되거든요. 좀 값이 달라서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 나중에 미분해도 알아. 자, 어쨌든 저렇다. 두 번째, 유도 전류 세기를 구할 거예요. ohm의 법칙. I고 얘 저항은 R, 얘뿐이 없어요. 이게 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항은 R이고 전압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B, L, V라는 유도 전류 값이 흐르겠죠? 세 번째. 제 자기력 받을 거예요. 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이 금속 막대가 받는 자기력 방향 잡아봅시다. 힘 찾을 거야. 그거 힘 찾는 거 아니라고. 힘. 너는 힘 뭘로 찾니? 오케이. 어떤 게 자기장이야? 어떤 거? 이 셋 중에 어떤 게 자기장이냐고. 요게 자기장이야. 이게 전류고 요게 힘이야. 잡아봐. 자기장부터 잡아. 이 그림 보고 자기장 들어가잖아 새끼야. 전류 막대기 전류. 이렇게. 그래 그거야. 오른손 갖고 하시고 오른손 갖고 하고 왼손 갖고 왼손 갖고 하고 그거 맞고. 오케이. 자, 그래서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요? 네. 왼쪽으로 받아요. 중지를 세울 때는 표정 관리 하시고요.
중지를 세우고 표정 관리 못하면 쌈나요. 자, 그래서 자기력은 저렇게 맞는데 저 자기력식 F는 어떻게 되나? 자기력식 기억나? F는 B제곱 Y제곱 V 분의 그걸 왜 외우고 지랄이야. 그거 말고 새끼야. 이거 B, I, L. 그래서 I가 이거니까 B 곱하기 저 새끼 외웠네. R분의 B, L, V 곱하기 L이잖아요. 그래서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되는 거죠. 넌 이걸 외웠어?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는 기억을 못하고 이거를 생각나는 아유 진짜 나중 되면 이런 게 생각이 나겠니? 안 나. 이런 건 집어내는 거야. 까먹으면 이건 집어낼 수 이거 알면 전류 BIR 그러면서 집어내는 거라고. 네 번째 속도가 일정하고 싶대. 등속으로 당겼대. 그럼 나는 저 막대기를 운동 방향과 운동 반대방으로 자기라고 받으니까 이게 똑같은 크기 힘을 줘야 R자의 명이 돼서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럼 나는 저 막대기를 힘을 줘서 당기고 있네요. 일하고 있다. 인류를 구할 거예요. 인류는 E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인류식이 어떻게 되더라? P는 T분의 W는 T분의 FS는 T분의 S가 V잖아. FV. 그럼 P 프라임은 F 프라임이 F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F랑 똑같은 거야. 그럼 F 프라임 F 곱하기 속도 V. 근데 이게 F잖아. 근데 F 프라임도 똑같은 거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나와?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 나오죠? 마지막 하나. 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구해볼 거예요.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전력식이 뭐 있었어? P는 VI. I제곱은 R분의 V제곱. 뭘 쓸 거야? 아무거나 쓰자. V가 저거잖아. BLV잖아. 그럼 뭐가 돼? R분의 BLV 전체 제곱이죠? 뭐랑 뭐가 같죠? P랑 P 다시가 같죠. 이게 뭘 뜻해? 이거는 1초 동안에 내가 한 일. 이거는 1초 동안에 발생한 전기 에너지. 그게 같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1초 동안에 내가 해준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곧 전자기 유도 현상도 뭐의 일종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 영재고 입시에서는 저 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 그런데 식을 이게 영재고 입시에 다 쓰는 식이긴 해.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막 잘 내진 않는데 영재고 입시에서는 이 자체에 있는 식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되게 좋고요. 나중 가면 되게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예요. 페로메 법칙이 요 식 자체가 전자기의 메인식 4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상호 유도로 가볼게요. 상호 유도. 상호 유도는 몇 쪽이에요? 134쪽이 될 것 같아요. 네, 134쪽. 이 상호 유도 하기 전에 자체 유도라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기 이렇게 전지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고요,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여기 저항 하나가 있었다 치자. 이 전체 전압이 V였어요. 이 코일이 없잖아요. 스위치 연결하자마자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R분의 V만큼의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 코일은 전혀 없다고 할게요. 이렇게 감아놓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전류값이 얼마? R분의 V가 흘러야 되는데 스위치를 켜자마자 딱 이만큼 흘러야 되는 게 맞거든. 코일이 없으면. 코일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돼요. 이게
뭔 이상한 짓이야. 자, 봐. 갑자기 전류 흘려요? 여기 자기장 없었죠? 근데 전류가 흐르는 거 얘가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든지. 본인이 만든 자기장에 본인이 놀래. 아니 내가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없던 자기장이 있었잖아. 갑자기 내가 만든 건지 남이 만든 건지 알 바야 갑자기 자기장이 생겼어. 셀프. 스스로.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내가 흐르는 전류를 방해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만큼이 안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그만큼이 된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장 변화는 줄을 테니까 점차 유도 전류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0이 돼버리겠죠? 이건 뭐다? 자체 유도다. 셀프. 스스로. 그 자체. 그래서 코일은 전류가 일정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항이 없지만 전류값이 시시각각 바뀌잖아? 그럼 얘는 저항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교류 회로에선 쟤도 저항입니다. 코일이 만드는 저항 효과를 뭐라 부르냐면 유도 리액턴스라고 해서 나중에 물리 2에서 전자기파 송신할 때 무선 통신할 때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건 자체 유도가 뭔지는 알겠지? 셀프. 본인이 만든 자기장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흘렀어. 그러다가 스위치를 끊어버렸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위치를 끊었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갑자기 빵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장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장이 있었는데 그 자기장이 없었지. 본인이 그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바로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래프가. 그래프 형태가 왜 저런지 대충 이해되겠지? 그 느낌만 알면 된다. 아, 자체 유도. 자, 상호 유도는 혼자가 아니야. 옆에 한 놈이 있어. 그 얘기야. 그래서 뭐냐? 이거야. 별것도 아니야.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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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여기 스위치. 여기 샥. 으쌰. A.R.P. 자, 스위치를 닫았어요. 닫는 순간이에요. 자, 스위치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샥 닫았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의 전류가 이렇게 오겠죠? 그럼 제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쪽 방향에 뭐가 자기장이 생겼다는 걸 얘가 느끼겠죠? 그럼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오른쪽 왼쪽? 없던 왼쪽에 자기장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이걸 방해하려고 오른쪽으로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렇게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도 전류 방향. 유도 전류 방향. A에서 R을 거쳐 B에서 R을 거쳐 A로 와. 이거니까 이거라고! A에서 아니 그러니까 B에서 R을 A로 가요. A.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거 아니냐고 요거 아니냐고. A R을 거쳐 B로. 그럼 유도 전류 방향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거로. 이 중간에 R을 넣은 게 A에서 B로 가야 B에서 A가 이렇게 가도 B에서 A고 이렇게 가도 B에서 A 이러면 안 되니까 세 개를 주는 게 그 이유라고. 자, 그래서 닫는 순간이라고 말을 써야지.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일정 시간 후 닫고 나서 일정 시간 후 유도 전류 안 흘러요. 왜? 자기장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스위치를 여는 순간 유도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에 있지 말고 이러지 말고 해보자고. 이런 자기장이 없어졌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절에 나와야겠지? 요래. 손톱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요래. 올라가야 되니까 B에서 R을 거쳐 A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호 유도예요. 얘 자기장 변화 때문에 옆에 있는 놈이 뭐? 유도 전류가 흘렀다. 상호 유도. 스스로 셀프 자체 유도. 옆에 있는 때문에 상호 유도. 이 상호 유도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뭐죠?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
트랜스를 일본 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일본식 우리 발음? 일본 애들이 쓰는 발음 트랜스, 보란스. 걔네들은 왜 영어 발음을 그따구 하는지. 보란스. 소금이 영어로 뭐예요? 그거를 일본 애들이 뭐라고 발음하는지 알아요? 소르트. 식당 가서 소금 달랬다가 야 진짜 생쇼를 했어요. 소금 주세요. 아 소금. 아 솔트. 플리즈 솔트. 뭐 근데 바디랭귀 제일 지금 짜. 아 소르트. 속으로 욕 나오더라고. 아이씨.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나는 일본 많이 안 가는데 일본 가서 자신 있게 영어 해도 된대. 왜? 걔들이 더 힘들어서. 아 진짜로. 그리고 일본 애들이 뭐라 해야 될까 자기들 발음이 이상하다는 건 본인들도 알잖아요. 아 그렇잖아. 소로트 가서 미국 가서 소로트 주세요. 알아먹겠냐. 그래서 걔네들도 나름 그게 있어. 그러니까 지들 발음이 이상하게 지들 멋대로 발음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그게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일본 가서 웬만하면 영어 해도 된대.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걔네들 더 이상하니까 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따지고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자, 변압기는 뭐냐? 여러분들 그 노트북 꽂는 거 있잖아요. 전선 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한 게 있잖아요. 직육면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까만 거. 그 안에 들어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뜯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고장 안 나요? 알 바냐고. 그건 네가 책임지라고. 그리고 그 재활용 같은 데 보면 가끔 손 그런 게 나와. 그런 거 뜯으라고. 아빠 거 뜯지 말고 진짜 쳐 맞지 말고. 집에서 못 쓰는 거 있을 거고 그런 네모난 콘솔 박스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뜯어보면 다 나온다. 이게 미음자형들에 대한 철판 얇은 게 있는데 그 여러 개 붙인 거야. 거기에 굴이 딱 봐도 생각이 노란색 선이 쫙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 형태면 전부 다 변압기예요. 이 형태로 된 건 전부 다 변압기야. 이 네모난 형태 철판 두께가 있는데 여기에 코일이 막 감겨져 있다고. 이 손에 다 까져 있단 말이야. 딱 보는 순간 변압기네. 딱 보면 알아. 저거 한 번 보면 안다고. 색깔 자체 그래서. 요거예요. 어떻게 감겨져 있는지 모르게 대충 그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모 전압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장 변화를 느껴서 여기서 뭐가 유도 기전력이 형성이 된다. 이게 V2야. 입력 전력, 전압, 출력 전압. 근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뭐라고? 유도 기전력. 식은 다 이게 메인은 이거라 그랬잖아. 뭐에 비례한다고?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전압이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여기와 여기의 가문수를 달리해준다고. 얘 가문수가 N1이고 얘 가문수가 N2다. 그럼 요 가문수하고 요 전압하고 서로 비례 관계라서 무슨 식이 나온다? N1분의 N2가 V1분의 V2가 된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가문수의 변화를 넣어서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의 비율을 바꿔주는 거야. 저게 변압기의 원리라고. 상호 유도를 이용한 거죠. 그런데 여기 1초 동안에 들어간 전기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같아야지. 커지면 말이 안 되잖아.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를 뭐라 불러? 전력. P는 VI. 그럼 V하고 I 곱하기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I2, 여기가 I1이 되겠죠? 그래야 P1, P2가 같은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됐지? 변압기는 나오는 식이 딱 요것뿐이 없어요. 변압기는 식이 딱 요것만 하면 돼. 이 식이 뭔지만 하면. 그러면 상호 유도는 끝이에요. 상호 유도 관계, 상호 유도 기전력이라는 식도 있는데 그 패러데이 법칙 일부 변형된 것 뿐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변압기는 중요한 건 직류는 사용할 수가 없죠. 왜? 여기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 자체가 일정해지지. 그럼 얘 유도전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직류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주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교류를 사용한다는 거.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직류는 못 쓰고요. 교류만 쓴다. 그래서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 있어. input
AC 220V 아웃풋 DC 12V 이렇게 써있어. 보통 12V짜리거든 노트북은. 교류 220V를 직류 12V로 만들어주는 그 어댑터다라고 어댑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변압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 두 개예요. 상호 유도도 풀어보셔야 돼요. 상호 유도도 크게 별게 없으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푸시면 될 거고요. 뒤에 몇 번은 페이지 몇 쪽? 150쪽. 뭐는 한 5번, 6번은 하지 맙시다. 5번, 6번 하지 말고요. 7, 8번은 하세요. 7, 8번은 하고 5번, 6번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또 몇 권 가져온다? 3권 가져온다. 나머지 시간은 숙제하세요.